안녕하세요. 잘 보이시나요? 네, 화면을 조금 조정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화면을 키면 막 이상한 게 뜨고 막 이래가지고 네, 뭐 이런 것도 다 뜨더라고요. 제가 녹음한 걸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 안녕하십니까. 자, 요번에는 독서와 토론이라고 해서 라이프 테크과 수업입니다. 뭐 물론 탁과 수강생들도 계시기도 하겠지만 1학년 중심으로 해서 네, 독서와 토론이 뭔가 어떻게 하는 건가? 근데 사실 비대면으로 독서와 토론을 어떻게 해요? 책 읽고 대화해야 되는데 저 혼자 대화해야 되잖아요. 네, 하여간 다양한 책을 한번 읽어보는 방향으로 한번 가볼까 하고요. 그리고 자율전공에 있는 독서와 사고랑 좀 비슷한 맥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 자료가 같아요. 중요성에 대해서 같아서 그렇게 할 건데요. 녹화는 다릅니다. 녹화는 제가 2번을 당연히 찍었고요. 똑같은 걸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제 독서의 토론에 대해서 쭉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해요.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처음 들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독서와 토론은 자기가 책을 읽고 자기 의견을 논리 정연하게 표현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걸 훈련하지 않으면 토론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말을 하는 것들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내가 말하는 거를 조리 있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협력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함양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수업이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꼭 책을 읽고 문제를 해결하고 막 이렇게 뭐 주장을 하는 것보다 자기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그리고 책을 읽고 어떻게 요약하며 책을 읽을 때 어떤 것이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 스토리보다는 약간 이론 형식으로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교수 방법은 비대면으로 할 거고요. 자기 주도 학습을 제가 권장할 겁니다. 스스로 책을 읽으시고 그거에 대한 독후감도 좀 받을 거니까 하나 어디 가서 책 사지 마시고요. 저희 학교 도서관 있는 거 아시죠? 전국에 있는 도서관 중에서 4위까지 할 정도로 시설도 좋고 요번에도 또 상도 받았어요. 뭐 시설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청결도 그렇고 시스템이 완전 좋은 그런 도서관을 가셔가지고 원하시는 책을 하나 고르세요. 그거는 자유롭게. 아, 나는 문학에 대해서 좋아. 문학을 하나 고르시고요. 아니, 나는 사회나 이런 것들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럼 고르시고 아니면 전공서적 공부하고 싶으신 분은 고르시고요. 소설이나 뭐 기타 사회적인 이슈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으신 것들 어떤 분야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본인이 원하시는 거 하나씩 섭외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대해서 약간 독후감 형식으로 기말고사 때 중간고사는 없고 기말고사 때 이렇게 받을까 생각 중이니까 편안하게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요. 교과목을 소개하면서 독서의 중요성, 물론 알죠. 아우, 시간이 없어요. 난 책만 읽으면 자. 너무 좋아. 대고 자. 비고 자.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하지만 이제 학교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독서를 어떻게 하고 독서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하고 독서가 어떤 우리 삶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지 그런 것들을 또 공부해 볼까 생각 중이에요. 모든 경험들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독서이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분야 일단 흥미를 느껴야 되니까 처음에는 어떤 책을 읽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물론 제가 하나 세팅을 해놓기는 했어요. 하지만 꼭 이 책을 꼭 사셔야 돼요. 아, 그래도 나는 소장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살래 이러시면 몰라도 굳이 사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권장해 드리는 책이 아니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시는 거 하나 이렇게 빌려서 보시고 갖다가 반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오늘 얘기를 할 거고요. 2주차 때는 비판적인 사고, 논리적인 글쓰기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어떤 책을 읽었을 때 이게 기본 원리가 뭔지 이걸 논리적으로 어떻게 글을 쓰는지 어떻게 시작하는지 사실 저한테 편지를 좀 써보세요 라고 하면 교수님 그때 너무 내 인사했는데 인사도 안 받아주시고 서운했어요 막 이런 것도 쓰실 수도 있죠.
그리고 멀리서만 뵙기 때문에 어, 화면하고 달라요. 뭐 이러실 수도 있고요. 근데 글 쓰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제 약간 어떤 목적을 두고 사람이 딱 읽었을 때 뭐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글을 쓴다는 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반복적인 연습을 하시는 것도 좋다. 자, 독서 후 요약하고 분석하는 거, 네, 저는 요걸로 기말고사를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 딱 책을 읽었을 때, 아, 어떤 요약이구나. 그리고 그걸 봤을 때 제가 이제 확인을 또 해볼 거거든요. 컴퓨터에서 따갖고 오셨는지도 또 봐야 되고 막 이러니까 시간을 그렇게 길게는 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저는 컴퓨터가 익숙치가 않아요. 정말 엄청나게 어렵게 했어요. 뭐 이러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초창기 때 알려드리는 거예요. 첫 시간 때 책을 하나 딱 하고 읽고 이걸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될지 뭐 분량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한 장 하셔도 되고요, 두 장 하셔도 되고요, 세 장 하셔도 되고요. 근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한 장이 성의 있게 보일까요? 세 장이 성의 있게 보일까요? 아, 그럼 세 장 하라는 거네.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자유롭게 하세요. 하지만 뭐 포인트를 또 너무 크게 하셔도 좀 그렇고요. 제가 화면을 다 받아야 되니까 저는 글씨를 손으로 쓸 거예요. 괜찮습니다. 손으로 쓰셔도 됩니다. 팔 떨어지게 쓰셔도 됩니다. 나중에 기말고사 때쯤 한번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형식에 대해서 구애받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책을 읽고 내가 어떤 식으로 요약을 할 거며 어떤 식으로 비판도 해보고 어떤 식으로 이해도 할 거고 이거 어떤 식으로 요약을 해서 내가 얘기를 할 거냐. 지면으로 우리 서로 얘기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토론의 기본과 원칙, 그다음 기술, 뭐 논쟁의 기술, 뭐 서로 배려하고 참고 뭐 서로 경청하고 그러면 되는데 저랑 사고 방식이 완전히 안 맞게 막 생뚱맞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리고 막 처음부터 짜증을 내거나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죠? 근데 저희들도 다뭐 사회적인 동물이고 사람이다 보니까 상대가 저한테 짜증을 내면 어떻게 해요?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죠. 욕 먹어가면서 짜증 내가면서 화내는 걸 받으면서 이겨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나요? 많지 않죠. 그렇죠? 하지만 그런 신 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덕을 쌓을 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50 넘으면 또 그런 나이가 됐으니까. 그래서 성공적인 토론을 위해서 기본적인 원칙이나 기술 이런 것들도 한번 거론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독서 준비라고 여기다 써놨긴 했는데요. 5주차 때. 첫 번째 독서, 두 번째 독서 이렇게 막 이제 책을 좀 많이 읽으시라는 차원에서 만들기는 했어요. 근데 한 권 읽으셔도 되고요. 두 개 읽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단, 토론의 주제와 선정한 나는 이걸 무엇을 가지고 얘기할 거냐, 어떤 시점에서 얘기할 거냐를 조금 머릿속에다 두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주인공 입장에서 이 책을 읽어볼래. 나랑 주인공이랑 마음이 똑같네. 난 주인공 엄마의 입장에서 책을 읽어볼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는 것도 좋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책을 대해서 논리적인 주장, 또 반박하는 실습,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그렇게 했던 걸 통해서 어떤 것이 좋은 점인지 어떤 것이 개선할 점인지 뭐 이런 것들도 조금 생각해 보겠다. 첫 번째 토론은 그렇고요. 두 번째는 좀 심야 분석이라서 두 번째 책을 한번 읽었으니까 그 다음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거 뭔가를 고르겠죠. 그래서 심화된 분석이나 비판을 통해서 보다 조금 더 독서의 능력을 좀 함양하는 그런 걸로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8주차에 시험이 없다고 가정을 해서 제가 처음부터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수업이 계속 있을 겁니다. 계속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들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토론 준비 전략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울 건지 또 어떻게 반박을 할 건지 그리고 좀 더 복잡한 주제 두 번째 책이니까 좀 복잡한 거잖아요. 그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해볼까 해요. 그리고 나서는 조금 더 좀 냉철하게 좀 고급스러운 토론 기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층적으로 피드백을 통해서 논리적인 상호를 좀 강화하는 거. 혹시 테레비에 뭐 학회 이렇게 하는 거 어떤 사람이 발표하고 디스커션하고 그런 전문적으로 지식이 서로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다라는 바탕 하에 지금 나가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경청이란 말이에요. 그냥 수업 듣는 식으로 그냥 듣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구주처에 있는 심야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깊이 있게 똑같은 책을 A도 읽고 B도 읽었어요.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렇게 행동하면 주인공이 좀 이상하지 않아? 왜 그렇게 썼을까? 이거 말고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앞에 줄거리, 뒤에 배경, 미래에 일어났었던 일들, 결과까지 다 아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논리적인 사고를 강화시키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주차 되면 다양한 관점에 대한 독서 외에 책을 읽으면 1인칭 시점에서 읽는 것도 있고요. 업계 넘어서 쳐다보는 2인칭 시점에서 보는 경우도 있고요. 모든 것들 다 이렇게 한꺼번에 보는 전지적 작가 시점도 있잖아요. 관점이 되게 여러 개란 말이죠. 지정된 책을 여러 관점으로 분석해서 상이한 관점에 대한 중요성을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으로 한번 삼아볼까 생각 중입니다. 물론 주제는 동일해야겠죠. 그렇지만 이걸 다양한 시점에서 좀 바라보는, 예를 들어서 가족 간의 이야기라고 가정을 해요. 엄마, 아빠, 아들, 딸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딸의 입장에서는 난 막내인데 왜 이렇게 오빠만 이뻐하는 거야? 도대체 나한테는 왜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도 첫째가 먼저지 왜 저래? 또 아빠 입장에서는 딸이 먼저지, 쟤네 어리잖아, 애도. 여자니까 보호해줘야 되잖아. 남자 얘는 할 수 있어, 임자식. 뭐 이렇게 된다든가. 다른 거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엄마 입장 다르고, 아빠 입장 다르고, 아들 입장, 딸 입장 다 다르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이 가능하겠다라는 거죠. 저는 딸 입장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전반적으로 제3자, 저는 시댁 입장에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것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을 한번 준비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양한 시각에서 반영되는 토론을 하고 나면 이제는 서로 조금 내 주장만 딱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하고 나하고 싸우겠죠. 뭐 분쟁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합의점을 좀 찾는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어떤 방향을 찾겠죠. 그리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찾아야겠죠. 그런 것들도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12주차일 때는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자, 그 다음에 13주차가 되면 창의적인 문제 해결과 독서라고 해서 창의적인 사고, 창의적이다라고 하는 거는 없던 걸 반짝 이렇게 아이디어 좋다 이런 것도 창의적일 수 있지만요. 그거는 천재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된다면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많은 얘기를 듣고 자기가 갖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이렇게 한 단계 내 생각은 이래, 너의 생각도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자기 의견을 내는 것도 내 창의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정도만 해도 독서에 대해서 이분이 책을 상당히 많이 읽으셨구나. 어떤 분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복음서 읽었는데 복음서에서는 뭐 요한보다는 누가가 제일 나은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누가복음 몇 절에 몇 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그걸 읽을 때마다 나는 너무 뭐 이런 얘기를 하실 때 보면 저는 그분이 막 신 같으세요. 대박. 성경을 완전히 깨고 계시는구나. 대박. 제가 제일 읽기 힘들었던, 지금도 물론 아침마다 이렇게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보면서 읽어야 되는데 보면서 듣고 준비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느 날은 막 귀에 쏙쏙쏙쏙 들어온 날도 있고요. 어느 날은 시끄러워 무슨 소리야 막 이럴 때도 있고요. 제 감정에 따라서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들릴 때가 있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보면 너무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감동을 받아서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서를 통해서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 방안이 여기 안에 있는 문제점을 내가 어떻게 정리정돈할까라는 것보다 마음에 와닿고 나한테 적용했을 때 나 같으면 저렇게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난 저렇게 못했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문제 해결하고 그런 방법을 13주차 때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주차 되면 최종 토론. 지금 우리 잘하고 있나요? 네, 14주차 되면 전반적인 것들에 대한 어떤 뭐 토론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함축해서 요약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책을 읽으셨잖아요. 책을 읽고 독후감을 이제 주시 13주차쯤에서 받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하나씩 이제 소개를 하면서 한 학기를 마칠까 생각 중입니다. 어떻게 보면 비대면이라 첫째, 부담드리지 않고 하고 싶다가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책을 굳이 구매하거나 자료를 사거나 이렇지 않고 프린트물로 해서 간단하게 화면에서 보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세 번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웬만하면 부담을 드리지 않은 선에서 과제물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성적을 드려야 되잖아요. 뭐 어떤 근거로 드렸냐라는 걸 저한테 물어본다면 경민대학교에 계신 분들은 다 예뻐서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주차에 맞게끔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 제게 이렇게 훌로 녹음을 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제 수강 신청이 완전히 적용이 되면 제가 이제 비대면 드는 방법을 동영상에다가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아시니까 들으셨겠죠? 그거 말고도 댓글 다는 방법이라든가 답장을 확인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은 이제 이렇게 수업 계획서를 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차세대 정보 시스템에 가셔서 수강 신청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수강 과목에 들어가면 벌써 한 달 전에 만들어서 다 올려놨습니다. 쭉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의사소통을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도 기초 직업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정보 수리 컴퓨터로 해야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법 이런 것들도 대인과의 어떻게 보면 뭐 팀하고 연결된 것보다도 뭐 동료 간, 가족 간 이런 것들도 조금 약간 의사소통에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독서 토론이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지요. 이런 식으로 가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프린터를 만들었냐면요. 제가 컴퓨터 가지고는 버전이 낮아가지고요. 이게 업그레이드를 안 시켜가지고 자, 오늘은 교과목의 소개와 독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시겠죠, 뭐. 누가 몰라요? 책 좋은 거. 네, 바빠 죽겠는데, 그죠? 얼굴 씻을 시간도 없는데, 언제 책을 읽어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렇게 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그렇게 살았다는 것보다 그렇게 이겨내셨고, 삶을 또 승리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학교에 오셨고, 어떻게 하든, 수업을 듣고 계시고 학점을 받아가실 생각이잖아요. 억지로라도 읽으세요. 네. 뭐 하려고요? 기말고사 내셔야 되니까 억지로라도 읽으세요. 그래서 어떤 책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본인이 원하시는 책을 하나 선택하시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독서는 개인 간의 지적 성장도 물론 있죠. 하지만 독서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지식이나 정보 이런 것들을 다각면에서 할 수 있죠. 어느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인터넷하고 책하고 너무 많이 보셔가지고 너무 똑똑해서 자기가 무슨 뭐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이거 해주시고요, 이거 해주시고요, 이렇게 처방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와서 얘기하신대요. 의사 선생님이. 자기가 봤을 때는 자기는 위가 안 좋고 어디가 안 좋고 뭐 이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더 대화하기가 편하시다고 하시는 경우도 없잖아 있었어요. 하여간 독서는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도 하지만요. 어휘력과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척하면 척 이렇게 알아들은데 도움을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꾸준히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문제 해결 능력, 어떤 상황이든 간에 문제 해결 능력이나 공감, 그 다음에 비판적인 사고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상대가 기분 좋게 쟤 정말 지혜로워. 어떤 저런 생각을 했어? 이런 소리가 들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게 독서의 중요성입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도 확장이 되죠.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공부해서 배울 수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또 자기가 스스로 찾는 것도 있고, 제가 이 수업을 만들 때는 자기주도 학습을 중심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뭔가를 스스로 막 해서 복잡한 문제도 해결하고 창의력도 좀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리고 막 소설책을 읽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그러면 마음이 또 안정이 되고, 책을 읽으니까 아까 좀 화가 났었는데 지금 마음이 너무 편안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이런 효과도 누릴 수 있고, 어떤 책을 읽었는데 그 단어가 너무 멋있더라 그러면서 문해력, 표현력 이런 것도 향상이 되던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단어를 썼었나? 이런 단어는 없었던 것 같은데, 야, 이런 단어도 쓰네. 너무 멋지다. 야, 이게 다 무슨 단어지? 찾아볼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네, 독서는, 우리 생활 깊숙이에 들어가야 되는 또 하나의, 어떻게 보면, 뭐, 과제면 과제일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의 학습 방법이라면, 목표 학습 방법, 제가 어디까지 어떻게 목표를 갖고 독서 토론을 수업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목표를 어디까지 끌고 가고 싶으냐, 여러분들이 많은 책을 읽어서 저 외에 많은 지식들이, 말씀하셔서 제가 요새 이쪽이 조금 피곤하거든요. 여기 쪽이 막 뭐가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피부 질환에 대해서 책을 해서 조금 전문 서적인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관절이 안 좋아가지고요, 정형외과에서 중년들이 왜 관절이 안 좋을까, 이런 책을 읽었어요.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시고요. 저는 똥배가 나와가지고요, 운동하는 책을 봤어요. 동영상도 보고 말인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게 무슨 용어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 막 이러면서 이런 책도 보실 수도 있고요. 저는 요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금 기분이 편안해지고 잠이 안 왔을 때 먹는 요리, 뭐 이런 것도 해요. 이러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느 분은, 저는 소설책 너무 좋아해요. 뭐 소설에 의해서 이 여자는 너무 아름다운 삶을 살고 세상을 떠났어요. 저도 이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을까? 뭐 이러면서 뭐 다양한 방법에서 목표를 좀 구체적으로 설정을 시킨 다음에 원하시는 걸로 학습 방법을 이렇게 효율적으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싶은 게 저의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런 학습 목적을 어떻게 구체화로 할 거냐? 마음 같아서는 한 달에 3권 정도를 이거 작성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한 달에 3권은 지금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1학년 2학기에 되신 분이라, 제가 1학년 때 수강 신청할 때 막 뭐라 그랬냐면 19에서 21학점, 22학점 빡빡하게 들으셔야 돼요, 막 이랬어요. 그럼 8과목 내지는 7과목을 들으실 거예요. 정신 없으시죠? 그죠? 과제가 없다 하더라도 정신 없으실 거예요. 그 수업 따라가시는 것도 정신 없고, 그리고 또 집에 가시면 다 주부님들이시니까 대부분 뭔가 일을 하시고, 일하면서 병행하시는 분도 계시고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장기, 중기, 뭐 이렇게 단기, 이런 거는 본인들이 설정하되 목표를 명확하게 측정해야 합니다. 한 달 안에 책을 몇 번 요약하기. 나는 이거를 이번 학기가 9월, 10월, 11월, 딱 3개월 반 정도 되잖아. 요때 나는 2권을 읽을래. 한 권만 그래도 나는 완전하게 읽을래. 이렇게 결정을 하셔서 본인들이 딱 그 목적에 달성할 수 있도록, 네, 약간 오타가 생겼네요.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억지로, 네, 혼자 운동 어떻게 잘 하시나요? 네, 홈 트레이닝 잘 하시나요? 잘 안 되죠. 몸이 아프면 팔 올라간다, 아파 그만할래,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누가 막 선생님이 자 올려보세요, 괜찮습니다, 자 심호흡하고 한 번 더 올라가 보세요, 됐습니다, 다시 한 번 올릴게요,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 또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동영상을 찍을 때는 선생님들이 이걸 수업을 듣잖아요. 그러면 억지로 그냥 좀 책을 읽으셨으면, 왜? 기말고사 때 써서 내야 되니까 그런 과정에 의해서 그냥 조금 시간을 내시고요. 자료는 제가 제공해 드릴 테니까 보시고요. 계획이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하더라도 하루에 2권 읽자. 아니야, 오늘은 안 돼. 내일 4권 읽을래. 아니, 내일 4장 읽을래. 뭐 이렇게 넘기더라도 웬만하면 그런 목적을 세워놓고 책을 보셨으면 좋겠다.
제 생각. 자, 그렇게 해서 진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진행상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 맞다, 맞다. 독서 토론. 아, 이거 들으려니까 신경 안 써주게 한다면서 자꾸 책 읽으라 그러네. 그러실 수도 있는데 좀 억지로라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설정했던 학습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목표 달성에 대한 과정의 경험을 분석하게 돼요. 이걸 통해서 조금 더 내가 조금 더 앞으로 나가도 되겠구나. 아우, 너 재밌으니까 그냥 하루에 다 읽어버렸네.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뭐 이런 형태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첫날이라 제가 요거를 아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떤 책으로 설명을 좀 드릴까. 나이듦에 관하여 라고 해서 메리 캐서린 베이츠먼이라는 사람이 지으신 거예요. 이게 그림을 좀 보세요. 그러면 아이 때부터 청소년기, 그 다음에 중년기, 노년기, 무덤 이렇게 아주 되게 짤막하게 5단계로 인생을 나눴어요. 지금 선생님들은 중간에 계시나요? 아니면 난 지팡이 안 짚고 있는데 내가 왜 노년이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제가 살아왔던 그런 시간보다 앞으로 살 시간이 더 짧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렇게 살아왔던 시간만큼 살 자신이 없거든요. 더 살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넘어가죠. 120살이 넘어가는데요. 네, 그거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남아있는 삶을 어떻게 살면 그래 후회 없이 난 잘했어 라는 삶을 가질 수 있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 쯤이니까 나이 듦에 관하여 라고 해서 하나 소개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제가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소개글이라고 해서 이건 뭐 에세이집이긴 해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신체적인 변화보다는 사회적인 역할도 없어지죠. 지금 제가 이렇게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갖고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거 뭐 천년만년 갖고 있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이제 나이 들면 은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생 후반에서 찾아오는 지혜와 성숙에 대해서 깊게 탐구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누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이 들면서 저 언니는 너무너무 좋으셔. 저분은 어른이야 어른 진짜. 어쩜 저렇게 관대해.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저런 긍정적인 마인드 내가 좀 배워야 되는데 나는 도대체 뭐 하고 있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신 분도 계시고요. 저분 진짜 깐깐하시다 정말. 뭐 이러신 분도 계시고요. 다양해요. 근데 사람은 다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나이 들어 단순히 쇠퇴형 과정으로 보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그런 단계로 보아야 한다. 아유, 이제 늙었어요. 70인데 뭐 하겠어요? 노노노노노. 70도 운동 열심히 하시고 예쁘게 관리하시고 그러면 아름다운 연인 또 멋진 남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노년기에 접어들었다 하더라도 이런 걸 어떻게 또 잘 활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또 보는 그런 책의 일부분이어서 제가 또 설명을 그런 책을 또 갖고 오기도 해요. 이 버추먼이 나이 들면서 단순히 젊음이 이뤄진다? 그러니까 계속 가겠죠. 그죠? 젊음이 좀 사라진다?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그런 시기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녀는 인생의 후반으로 맞이해서 사람들이 과거를 경험하는 것들을 재해석하고 내가 왕년에 이런 사람이었어. 내가 왕년에는 사업에서 잘 나갔어.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지만 지금도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어떤 역량을 받아들여서 기회를 삼아서 뭐 좀 강조한다든가 그래서 삶을 조금 바꿔야 되겠구나. 아니 집에서 저기 아들 딸 결혼하고 그 아이들을 봐준다고 하면 아유 내가 진짜 노년에 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애들 손자 봐주고 진짜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 다니고 이러는데 참 정말 한심하다. 정말 밥이나 하고 앉았고 이런 생각을 하시고 가지시고 만약에 봐준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좋은 영향력이 나갈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입장이라 하더라도 내가
건강하니까, 그리고 우리 딸 아들이 나를 믿으니까 이렇게 자녀를 봐주는 그런 형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역할을 좀 받아들이고 기회를 삼아서 이렇게 해놔야 되겠구나, 뭐 이런 것이로. 그리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물론 힘들죠. 힘들지만 뭐 일주일에 한 번은 사람을 불러서 조금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게끔 한다든가,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서 조금 만족하면서 행복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적합한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관계도 중요하죠. 살아가시면서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초등학교 뭐 어릴 때 친구들이 쭉 끝까지 가는 친구들이 있지만 중간중간에 끊어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서운하거나 별거 아닌데 토라지거나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의 마음이 일괄성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복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인간관계도 깊게 조금 탐구해야 되는 그런 게 있죠. 친구들이 나를 볼 때, 넌 그래도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씩 좀 다를 수 있구나, 이런 걸 이해해야 되는데, 아우 쟤는 왜 저걸 이해를 못해, 진짜 성격 이상한 애야, 아우 난 부담스러워 진짜, 뭐 이런 친구. 쟤는 돈이 있는데도 꼭 무슨 모임을 하면 n분의 1을 하려 그래. 지가 쏘면 안 돼? 그리고 돈 자랑을 왜 하냐고 막 이렇게 뒷담화를 한다든가. 여러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 가족도 그런 게 있고요, 친척도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근데 사회에서 만난 친구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극복하는 그런 것들도 관계 중요성도 또 담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누가 생각했을 때 누가 65세 넘어서 계속 테니스를 땡볕에서 쳤어요. 정말 다 새카매지고 막 이럴 때 다 까매지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아니 저렇게 그냥 시커멓게 질 정도로 저렇게 땡볕에서 저러고 있어, 이렇게 역동적인 운동을 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골프나 하고 서예나 그리고 그림이나 그리지 왜 저렇게 테니스를 쳐? 그러면 누구가 생각했을 때 그거가 의미 있는 삶이고 상대가 생각할 때 의미 없는 삶이냐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 두 사람이 만나면 관계를 정상적으로 갖겠어요? 안 가질 확률이 높다는 거죠. 왜? 생각이 다르니까. 아니 내가 좋아서 내가 햇볕 쬐면서 뭐 검버섯 생겨가면서 테니스 치겠다는데 뭔 상황이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또 세대 간의 어떤, 이거는 뭐 지금 얘기도 아니고 되게 오래전에서부터 얘기해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을 해요.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꼰대지. 할머니지.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누가 이해를 할까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왜요? 왜 그럴까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요. 밑에 아이들이 싸가지가 없어요. 예의가 없어요. 에티켓이 없어요. 하지만 내 행동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또 배우니까, 그 아이는 모르니까, 어리니까 가능해요. 그리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누구한테? 부모님들한테. 네. 그건 유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참아야 돼요. 나이 든 우리가 참아야 됩니다. 저도 그거를 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행동으로 못할 때가 엄청 많아요. 하면서 연습하고 또 무너지면서 연습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을 유지할 때는 세대 간의 소통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 책에 써져 있습니다. 자, 자아 발견의 수용, 또 이거 또 이후 말에 딱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성인학습자들이 여기 오셔서 자아 발견이나 자아 실현을 하시려고 오시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자격증을 따시는 경우도 있고요. 고급스러운 약간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도 있고요. 친구의 관계도 좀 좋고요. 그리고 또 학위도 받아서 좋고요.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한 거를 해 나가셔서 좋은 것도 있죠. 그래서 내 자신이 조금 더 많이 알고, 특히 컴퓨터나 전산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자아를 발견하고, 안 돼, 나는 복잡한 거 싫어, 나는 이런 거 난 편안하게, 난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막 이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금 흐름을 따라가는 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스트레스 받으신다 하더라도 어디 가서 정말 돈 주고 배우시려고 그러면 더 스트레스, 돈 버리시고 더 스트레스 받으세요. 학교가 그나마 성의 있게 정성스럽게 알려드리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성숙해지고 과거의 실수나 후회, 내가 그걸 해놓을 걸, 안타깝네. 근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후회하시는 것보다는 네, 지금 뭔가를 배워서 나는 아무리 해낼 수 있어. 내가 잘 못해도 다른 사람은 10번 안에 이해했다면 나는 내가 10번 안에 이해를 못했어. 바보 멍충인가? 이러지 말고 아니 난 좀 늦게 이해하는 사람이야. 나는 또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래? 난 그럼 20번. 나는 30번.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할 때까지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이겨내는 이런 의지도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사회 변화와 참여 보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이 든 사람이 변화가는 사회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끌어 갈 거냐. 물론 계속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리고 조금 더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도 계시죠. 근데 저는 학교에 오셨다고 생각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물론 취미 활동도 있으시지만 이걸 통해서 창업도 하시고 또 능력이 된다면 취업도 하고 싶으신 그런 마인드가 계시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변화는 또 나이 드신 분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린애 쓰는 것보다 훨씬.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혜도 있고 통찰력도 있고 대체 능력 이런 것들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간 이 베이스먼트가 따서 개인적인 성숙한 그런 과정일 뿐이다. 사회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시기보다는 나이 든 세대가 세상을 기여하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해야 자녀들이 볼까 뭐 이런 식으로 꼭 경로우대 야 비켜 여기 경로우대 사람들이 뭐 말이야 경로우대 자리에 왜 앉아 있어 막 이러면서 비키라고 이러면서 뺏어서 앉아야겠나요? 그러면 못 봤어요 저는. 못 뺐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네 운동 삼아 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방 내려요. 앉으세요. 뭐 이렇게 해봐봐요.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상대가 덜 민망하겠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조금 카톡을 안 오게 하려고 제가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카톡이 진짜 많이 옵니다. 네 웬만하면 저기 끄고 약간 강의에 방해되지 않게끔 최대한 차단을 하는데도 막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막 이래서 화면에 자꾸 뜨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저자의 메시지, 이 나이듦에 관하여 라는 책을 쓴 메리 캐설린이라는 사람이 단지 나이가 들면 모든 과정이나 모든 이 신체적이라든가 정신적이라든가 육체적인 이게 쇠퇴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이렇게 아파 왜 이렇게 아파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걸 받아들이고 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한번 제시해 보자. 그리고 내 자신을 좀 재발견하고 등산을 간다든지 일단 몸이 건강해야 그렇죠? 모두 배우고 먹고 쓰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생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제공해 보세요.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년기를 준비하는 사람 30대도 난 나이가 많아 이제 벌써 30이야 뭐 이런 사람도 있고요. 50대 야 이제 늙었어 이제 몸이 안 돼 몸이 이러신 분도 있고요. 70대 되신 분은 다 살았어 내일 모레 죽을 거야 죽을지도 몰라 뭐 이러시는 분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권장할 만한 이런 책인 것 같다. 그리고 나이가 들었어도 사회적으로 역할에 새로운 어떤 시각으로 조금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권면하는 그런 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천했던 방법은 이제 저희가 공부하는 자체가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좀 알아야 되는 거죠. 국가장학금이 나오기 때문에 왔어요. 뭐 이러실 수도 있지만 하여간
죽을 때까지 사람은 계속 배워야 되는 거죠. 자꾸 무너지거든요. 저도 그런다 그랬잖아요. 자꾸 무너지고 자꾸 올라가고 자꾸 무너지고 올라가고. 그리고 시대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엄청나게 빨리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빨리 이렇게 변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려면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계속해서 뭔가를 습득하고 해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써보고 확인해보고 막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걸쳐서 학습을 하는 게 맞다. 그래서 평생 학습의 중요성. 내가 옛날에는 뭐 전공했는데 라는 거 잊어버리시고 지금에 와서는 내가 내 신체에 맞게 내 건강 상태에 맞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지 어떤 것이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뭔가를 배우려고 씻고 먹고 닦고 뭐 정리정돈하고 뭐 이러면 몸이 건강해지고 또 규칙적으로 생활하니까 삶의 질이 좀 높아지진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뭔가를 막 외워서 막 써서 외워서 막 시험을 보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 관리나 집중 관리, 목표 관리, 나 공부하기 위해서 운동한다. 나는 공부하기 위해서 뭐 책을 읽기 위해서 밥을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어떤 주제나 목표를 딱 설정을 해놓고 어떻게 하면 가서 또 책 읽어야 돼. 또 동영상 들어야 돼. 할 거 너무 많아. 뭐 이런 거 말고 효율적으로 재밌게 학습을 할 수 있을지. 물론 사람은 구성력이 살짝 있어야 돼요. 자율적으로 막 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속해야 돼요. 횡단보도 막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벌금입니다. 술 먹고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위험한 데 가시면 안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막 규제하잖아요. 약간의 그런 규제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모든 사람들이 같이 행복하게 살려면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방법에 또 다들 바쁘시잖아요. 바쁜 일상 속에서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약간 조언해 드리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자유롭게 선택하세요 라고 말씀드렸고요. 책의 선정은 그리고 한 권이든 두 권이든 상관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전 두 권 읽었는데 그러면 두 권의 점수와 한 권의 점수가 다른가요? 또 이렇게 물어보시면 또 제가 뭐라고 대답을 말씀을 드려야 되냐면 지식을 상상하는 데에서는 한 권이든 두 권이든 세 권이든 상관없죠. 근데 이제 저한테 써서 내시는 거는 이제 성의를 볼 거예요. 근데 인터넷에서 싹 다 드래그해서 갖다 붙이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면 대리를 누가 써주는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서 컴퓨터를 전혀 못 하시는데 누가 대리를 하셔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그 사람이 누구누구다. 뭐 이런 얘기도 저한테 와서 얘기해 주신 분도 계셨어요, 사실은. 근데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까지도 혼자 안 했지. 점수를 깎아야 되겠다. 저는 그런 마인드는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데 친구들이 봤을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좋은 점수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화가 나시는 거죠. 근데 그 결과물을 봤을 때는 제가 이분이 이분한테 드려야겠다. 이분이 잘하셨다. 라고 느꼈기 때문에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저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꼭 데드라인이 있으니까 그 선에서만 드릴 거니까 그래도 A뿔 그죠? B제로 싫어 뭐 이러시는 분들도 없잖아 있기는 한데 웬만하면 그렇게 차이 나지 않게 드리긴 하겠지만 한 권 읽거든 두 권 읽든 세 권 읽든 그렇게 영향력을 두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뭐 10권 읽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무리거든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고 정말 독서를 한번 해보셔서 정말 재밌게 읽고 행복하게 읽었던 억지로 읽었지만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 그리고 읽어내느라고 힘들었다 진짜 독후감 쓰려고 진짜 이런 책을 읽은 거에 깜짝 놀라실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자기의 지식이 향상되면서 결과물도 저한테 줄 수 있는 그런 이렇게 학습을 하고자 만든 거니까 웬만하면 실생활에서 좀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식을 쌓는 것보다는 삶을 좀 살아가는데 윤택하게 어떻게 하면 적용해서 조금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도 조금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취미 활동 이런 걸 통해서 경력이 되면 너무 좋고요. 또 이런 걸 통해서 취미를 또
발견시키면 너무 좋으시고요. 또 이런 사회 활동을 통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삼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혼자서는 못합니다, 사실. 그죠?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고 그리고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어떤 이제 학습적인 뭐 지속적으로 뭔가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수업을 지금 들어야 돼, 뭐 열심히 들어야 돼, 뭐 이렇게 막 약간 강요성이 있고 약간 규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학습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동기부여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자기 관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표를 딱 세워놓고 난 저기까지 반드시 할 거야. 뭐 예를 들면 무조건 A뿔 받을 거야 라는 것보다 나는 이번 학기에 21학점 들었으니까 모든 이 수업을 잘 끝내내야지, 수업을 못하거나 대충대충 듣거나 그러지 않고 정성 들여서 숙제도 하고 과제도 내면서 청강도 잘 비대면 수업도 잘 들어야지, 뭐 이렇게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한 학기 동안 또 사시면 돼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바람도 불고 낙엽이 지고 눈이 오고 길도 미끄럽고 춥고 웅크리고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이제 꾸준하게 뭔가를 공부하려는 뭐 열의와 그다음에 학교 가는 게 재밌고 즐겁고 그리고 친구들 만나는 게 행복하고 교수님들 만나는 게 뭐 너무너무 좋고 뭐 이러면 내가 학교에 다니는 나의 자기 관리도 되고요. 또 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동기부여도 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학습이나 자원 이런 것들도 이제 소개한다라고 하는데 이 책이 이지성이라는 사람이 쓰셨거든요. 이 학습 자원의 도구를 소개한다. 뭐 온라인 강의도 그렇기도 하고요. 독서나 학습이나 커뮤니티, 현대적이고 접근하기 쉬운 그런 수단으로 혹시 눈이 아파서 안경을 끼고 책을 본다는 게 말이 쉽지 얼마나 눈도 필요하고 눈이 아픈데요 이러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북이라고 해서 컴퓨터에다가 좀 켜놓고 보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듣는 것도 있습니다. 책을 듣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읽고 들으면 또 딴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듣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고 뭐 다양하겠죠. 그렇지만 꼭 책을 안경 끼고 뭔가를 들여다보는 게 너무 피곤하시거나 그러면 들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현대에서 그게 약간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옛날에는 책은 꼭 이렇게 종이책으로 봤는데 컴퓨터 책도 있고요. 핸드폰은 더욱더 힘들지 않으실까요? 이렇게 보시기가 조그마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쉬운 수단으로 조금 찾아가서 본인들한테 맞는 그런 방법을 찾으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책은 이제 정리정돈을 하면 마지막으로는 어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책입니다. 지금 우리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성인학습자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네 거의 그렇지 않나요? 막 자녀분들이 엄마 용돈 끊는다 학교 가서 공부 안 하면 엄마 용돈 안 드려요 이래서 여기 오시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를 자꾸 배우고 알고 싶고 새로운 것에 행복하고 친구들도 만나고 이러시는 거잖아요. 잘 모르지만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서라도 뭔가를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깨닫고 계시는 거죠. 옛날에 과거에 공부를 못해서 또 대학을 못 나와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지금 무슨 부귀영화를 하겠다고 돈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시잖아요. 그죠? 물론 못했던 거에 대한 만족감도 있으시지요. 하지만 지금 2024년도, 2026년도, 이렇게 30년도 이런 삶을 살아가실 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풍성한 지혜 있는 삶을 살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학습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깨달으면 뭔지, 뭐 이런 것들을 지식도 싸지만 새로운 삶에 대한 어떤 마음가짐, 생각,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큰 도움을 얻고자 공부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그러려면 첫째, 건강하셔야 됩니다. 둘째, 목표를 세우셔야 돼요. 셋째, 성실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성실하셔야 돼요. 시간에 맞춰서 강의 들으시고, 시간에 맞춰서 써서 낼 거 내시고, 그리고 첫 번째 제가 뭐라 그랬어요? 건강. 아프시면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한 학기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운동도 열심히 하시면서 수업도 들으시면서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봄 학기면은 너무 더웠잖아요. 지금도 너무 덥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봄 학기는 하고 여름 학기는 좀 덥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컴퓨터를 해 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도 막 350 옷을 입으시면서도 오셔서 컴퓨터를 막 작성하시는 거 보고 너무너무 멋있다 진짜 저 사람들. 야 진짜 '나는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쩜 저렇게' 제가 알아서 이렇게 고개가 숙여질 정도로 너무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면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되니까 네. 특급 수업이라 하더라도 다른 수업도 들으시잖아요. 가을 학기 수업도 그렇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특별히 준비하실 거는 없고요. 이렇게 아직 책을 못 골랐어요. 마음에 드는 책을 네. 뭐 굳이 뭐 돈 주고 '아 그래도 나는 하나 살래요.' 이러면서 그러면 사시고요. 그리고 이제 살기 좀 어려우시다 그러면 도서관에서 빌리세요. 그거 제가 강추. 그리고 또 빨리 아니 그거는 뭐 2-3주 안에 갖다 내야 되던데. 그 안에 읽으라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목적을 세워 놓고 빨리 읽어라 그 얘기잖아요. 근데 만약에 좀 못 읽었어. 아프거나 감기 걸려서 못 읽었어. 그럼 연장하시면 됩니다. 언제든지 연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비용을 들이지 않고 우리가 학교에서 갖고 있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사용해서 지식을 축적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이라 도서실에서 빌리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여간 꼭 급하게 책을 고르지 마시고요. 이렇게 수업도 들으시면서 학교도 오시면서 아니면 학교 오지 않으신 분들은 주변에서 이렇게 좀 보셔가지고 어떤 책을 내가 요 억지로라도 읽어서 좀 또 다른 삶을 살까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이제 추천한 책 그건 난 그럼 이거 읽어볼래 한번 읽으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주 동안도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